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물가, 긴축, 전쟁, 경기 침체, 금융 불안까지 정말 수많은 악재가 얽혀있는 금융시장입니다. 이 관련한 소식들을 다 챙겨보기도 벅찬 그런 때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변동성이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내주고 있죠. 오늘 코스피는 2200선, 코스닥은 670선을 노렸지만 또다시 풀썩 주저앉는데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650선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2020년 5월 이후에 최저치를 또 경신하고 있습니다. 트러스 영국 총리 현지 시간 12일 공공지출에 삭감 없이 나라 빚을 중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감세안이 성장률을 높일 것이고 물가를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에 금융시장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국의 국채 수익률이 또 크게 치솟았습니다. 간밤에 10년 만기 영국 국채 수익률 4.64%, 20년과 30년물은 5%를 돌파하면서 각각 2008년과 2002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또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간밤에 미국 국채 수익률은요, 잠잠하게 움직였는데요. 이에 대한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옵션 만기일 그리고 또 내일은 미국의 CPI 발표 반영되는 구간. 오늘의 강한 코멘트 세 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계속 제가 멘트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고도 오후장에도 오락가락 하는 시장. 이렇게 움직이지만 또 저렇게 움직이는. 예, 이런 오락가락, 판단이 참 힘든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섬세하게 관망하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감수하고 다시 보고 극복하고 최인호 전문가 1대 249 이정호 전문가 CPI 전까지는 소강 상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이 코멘트들 가운데서 어떤 걸 가장 먼저 보고 싶으세요? 가장 먼저 궁금하신 게 뭘까요? 일단 시장 가자는 의미에서 고라는 단어가 좀 많이 눈에 띕니다. 예, 다시 보고 감수하고 극복하고 어떤 의미일까요? 신상원 전문가님. 네, 의미는 참고 가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좀 재밌게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다들 좀 침체돼 있고 투심도 그런데 좀 재밌게 좀 표현을 해드리면서 좀 위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고스톱 잘 아시죠? 저도 고스톱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준비하면서 우리 정호 전문가님하고 재밌게 좀 얘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고스톱에서 쓰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 세 번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했고 또 고스톱을 하게 되면 제일 영화 타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제일 오래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돈이 계속 있는 사람인데 주식시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멈춤을 하면서 끝까지 갈 수도 있는 게 시장이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어떤 악재든 고난이든 지금 계속 시장에는 지금 투심이 위축되다 보니까 뭔가 이거 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계속 위험한 뭔가 계속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오기도 하고. 근데 하지만 어차피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점을 잡고 우리가 예단하고 확인할 그 단계가 아니라 우리는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금까지 버틴 인내심으로 다 감수하고 이렇게 가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재밌는 표현으로 정줄 놓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신도 바짝 차리고 또 자기 투자 마인드 설정을 잘 하면서 다시 볼 것들이 또 있을 겁니다. 낙폭이 과대된 종목이라든가 종목이 많이 주가가 싸졌더라도 이게 지지를 잘 하는지 그런 의미에서 다시 살펴볼 것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을. 그래서 다시 보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그냥 갈 게 아니라 이게 다 여러분들 모두의 우리 투심이 강화되는데 다 자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극복하고 가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좀 응원을 드리려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힘을 내길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어제 그 연준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물가 하락 신호는 거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긴축은 계속 간다는 얘기고요.
또 모건 스탠리에서도 연준이 정책 전환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안 좋게 나와 있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정책 전환이 나오질 않겠죠. 나중에 우리가 다 이거를 소화하고 갈 때 정책 전환은 당연히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잘 견뎌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되는데 그 외에 좀 이제 미중 갈등이 다시 뭐 갈등의 불씨가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하고 사우디. 그러니까 미국이 어쩌면 또 다시 엑스맨이 되는 이런 시장에서 역할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사우디랑 또 갈등이 나오면 무기 판매를 지금 뭐 안 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또 러시아로 또 사우디가 갑자기 우리는 러시아랑 그럼 놀래 이러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방산주가 수혜를 입을지 안 입을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엔화가 지금 좀 뭐 표현을 하자면 무너지는 엔화, 그러니까 엔화가 뭐 구로다 라인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라인들을 다 이탈해서 147, 146까지 달러 엔이 그렇게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화가 싸진다는 얘기는 결코 우리에게 좋은 거는 별로 없을 거라는 얘기를 예전에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좋아지는 거, 엔화가 싸지는 거에서 좋아진다는 거는 어쩌면 우리가 리오프닝주, 여행주에서 일본을 제일 먼저 지금 많이 증편도 되고 놀러 갈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우리는 잠깐 틈새 시장을, 그러니까 틈새 매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어쩌면 마이너스 금리 이 고수하던 것들을 좀 정책을 전환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은 실적 성장이 좀 기대되는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이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종목들 몇 가지를 한번 보면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뭐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이런 금융주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린 현금이 좀 많은 게임주인 뭐 펄어비스라든가 W게임즈, 그리고 반도체 외에도 이제 신사업을 하면서 매출을 그래도 견조하게 유지하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도 이제 좀 더 역량을 강화시키겠다고 하신 그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중대형 주들을 당장 급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년 1분기, 2분기 이렇게 좀 경기가 안 좋은 거를 지나가는 과정에서도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한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만한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숨고르기 하는 바로 직전에 주도주들이 좀 있습니다. 뭐 방산주 중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뭐 LIG 넥스원, 그리고 조선주 중에서는 태광, 그리고 뭐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당연히 LG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뭐 하나기술이라든가, 로봇주 중에서도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뭐 SPG라든가 이렇게 지지 라인을 그래도 유지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그걸 갖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장에서 손실을 조금 회복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신라젠이 이제 거래 재개가 됐잖아요. 이거를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신라젠 이 재개가 되는 거를 보면서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종목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한 2년 전에 그 코로나 시기에 투자를 많이 받으면서 지금 금리도 올라가는데 그 돈을 못 갚는 회사들도 나올 거라고 얼마 전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회사들이 좀 부각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든지 지금 어렵다고 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수하고, 그리고 다시 보고, 극복하고 렛츠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좀 더 감내해야 되는 구간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간밤 연준 의사록에서도 역시 물가 하락에 정확한 큰 신호가 없다, 거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연준 쪽에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고강도 긴축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이 투자자들을 좌절감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재들,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시장에 자리 잡고 있어서 사실 반등을 주더라도 이 반등 자체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흐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10원 이생강님께서 아직은 고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참 어렵고 재미없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시면서 지금이 접점이 아니라고 보시면 전문가 입장에서 매도 의향은 없으신지 끊임없는 감내는 개인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래서 꾸준하게 어제도 한번 또 확인을 했죠. 현금 비중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현금 비중을 확보할지에 대해서도 사실 좀 결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절이 늦었다면은 오히려 또 어제 윤겸 전문가는 신중한 추가 매수에 대해서도 이제 점점 고려할 시점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하늘무사님께서 글로벌 경제 강달러로 간다 해도 일단 증시가 먼저 바닥을 잡아야 하는데 각 나라 상황이 달라서 대응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길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 강달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대외 변수들이 우리 각 국가들의 대응책을 필요로 하는 거대 변수들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바닥은 누가 잡아줄까요?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불은 연준의 긴축 정점입니다. 연준의 긴축 정점, 그리고 달러화 주시고요. 두 번째 시장의 저점을 잡아주는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추이, 노란불입니다. 그리고 빨간불은 금융위기, 이렇게 보죠. 금융위기가 터지면 시장이 바닥이 잡힐 것이다 라고 보시면 빨간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노란불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노란불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초록불은 연준의 긴축과 달러화입니다. 세 분의 의견 보시죠. 과연 어떤 변수에서 시장의 바닥을 확실히 잡아줄 수 있을까요? 자, 세 분 의견 보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 신상원 전문가가 노란불 전쟁 이슈 꼽아주셨고요. 이정호 전문가는 초록불 연준과 달러화 이슈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 소식들을 주목하면서 시장이 바닥을 잡아줄지 아니면 좀 더 흘러내릴지를 보겠다는 의견이신데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저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월달까지 계속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종식이 돼야지만이 일단은 우리가 종목들 업황이 조금 약간 빠르게 일단 추세가 전환될 거로 예상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큰 업황 중에서 건설과 건설 관련돼 있는 철강과 많은 게 그러니까 기계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런 업황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이 탄력을 받으려면 오히려 차라리 연준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빠른 거는 최했을 때 우리가 바늘로 손을 따든 아니면 가스알명수 마시는 것처럼 제일 빨리 일단은 극약 처방적인 부분이 저는 어찌 보면 현실에 나와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같은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안정성이 좀 보일 거고 좀 안정화를 시키는 데서 제일 어찌 보면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먼저 우리한테는 더 기대가 되고요. 뭐 미 연준 같은 게 좀 더 제가 뭐 시향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그거는 좀 차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 시각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코로나 일단은 이 부분 두 개가 먼저 있었던 일이 먼저 해결돼야지만이 지금 앞으로의 시장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강대강으로 서로 부딪혔는데요. 크림 대교가 폭파됐고 또 드론 공격이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있었습니다. 이런 이후에 러시아 쪽에서 대화 의지를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대통령령에 서명까지 하면서 러시아를 믿을 수 없다라고 공언하고 있고요. 반면에 러시아 쪽에서는 절대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발언하고 서명한 것에 대해서 절대 안 되는 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3일, 현지 시간 13일에 튀르기예와 러시아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중재안에 대해서 논의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푸틴은 전쟁을 멈출 명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찾을 수 있을까요?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분이 있죠. 어떤 게 명분은 있을까요? 뭐든지 원래 가해자는 어떻게든 그 수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글을 하는데 저는 천연가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틀어줄까요? 네, 그럼 어느 날부터? 올 겨울 같은 경우에 예. 또 유럽에 또 가스 공급에 또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시키는 어떤 부분인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스를 대량으로 일단은 증산한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서유럽 국가들의 가스난에는 사실은 좀 미치지 못해요. 특히 지금부터 가스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찌 보면 자원인데 자원을 이용한 어찌 보면 그거로 조금 이게 국제사회에서 조금 메시지를 보내면서 좀 한 개, 두 개씩 이해관계를 풀어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러시아 자체가 지금 자체로서는 명분이 그다지 없어요. 그리고 계속 재래식 무기를 지금 다 쏘아 부었는데 심지어는 북한에 가지고 있는 총알까지도 지금 가져와야 될 판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도 어찌 보면 좀 고난의 어찌 보면 연속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릴 줄 모르겠지만 천연가스 가지고 있는 그게 최고의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저는 봐집니다. 네, 러시아 외무장관도 G20 회담에서 미러 정상회담을 제안하면 러시아는 대화 의지가 있다고 최근에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종전, 휴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신상원 전문가님. 그렇게 이제 명분을 갖고 그 종전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현대전 치고 상당히 길어졌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뭐 공급망도 망가지고 인플레도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고 보는 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리스크인데 분명히 서로의 이제 원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협상이 좀 된다면 누군가 그 물꼬를 한번 틀어준다면 그래도 종전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나오기를 바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겟돈 발언하면서 과연 푸틴 대통령에게 출구 전략이 있을까라는 혼잣말 같은 말을 했었는데요. 튀르기예, 인도네시아 등에서 중재를 해 나서줄 수 있을지도 지켜보겠습니다. 반면에 이 연준의 긴축이 시장에 저점을 만들 것이다 라고 보신 이정우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까요?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이 지금 자기만 살기 위해서 계속적인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을 감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맞는 말입니다. 미국의 연준이지 글로벌의 연준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많은 국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원래는 빨간불을 하고 싶었어요. 금융위기가 닥쳐야 이제 그때부터 한 1년 정도 지나야 진짜 찐바닥이 나오고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영국발 금융위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더 반등세가 못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해결하고 난 다음에 연준의 긴축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경우에는 시장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행보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기업들의 실적이나 모멘텀을 받고 다시 올라갈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냐 이 물음에 답하신다라고 한다면 거의 이제는 올 때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FOMC도 11월달, 12월달 몇 번 안 남았고 내년에 올려봤자 한두 번밖에 안 올리고 이제는 거의 다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연준의 기축의 정점이라는 신호를 보낸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이제는 반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는 러시아가 돈을 벌어야 전쟁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 우크라이나야 돈을 쓰건 말건 어떻게 본다면 해외 각지에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데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자기네 돈을 다 쓰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전쟁이 만약 막상 끝났을 때 유가가 떨어지고 가스값이 떨어지면 러시아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전쟁이 끝나도 먹고 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요즘엔 드는 생각이고 금융위기나 이런 부분은 영국이 잘 피해간다고 한다면 잘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미국이 영국을 망할 때까지 쳐다만 보지 않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국이 먼저 망하진 않겠다.
라는 긍정적인 해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압박은 계속됩니다. 러시아 알루미늄 제재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 쪽에서도 무기 관련해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무기 관련한 또 수출 규제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었던 부분, 아까 신상원 전문가가 또 거론해 주셨죠. 하늘무사님께서는 러시아는 종전하겠지만 우크라이나는 지금 영토를 뺏긴 상황에서 종전 못하죠. 정권이 끝날 텐데 러시아가 많이 포기해야 종전 가능할 겁니다. 저도 러시아가 포기하는 게 좀 많아져야 종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할까? 어떤 명분을 만들까?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코멘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 최인호 전문가 1대 249. 249는 뭘까요? 저도 249를 할지 258을 할지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자, 1은 미국이고요. 전 세계에 있는 나라가 249개 국가입니다. 근데 유엔에 가입된 국가는 예컨대 158개국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부터 시작해하고 바티칸까지 포함하며. 그래서 그냥 전체 미국을 제외한 전 나라를 그냥 포함해서 249로 그냥 정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강력한 지금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1대 249는 지금 희생을 하고 있는 지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주제를 좀 잡아왔고요. 특히 오늘 저녁에 또 CPI도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좀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달러 현상은 미국을 지금 제외한 지금 다른 국가들이 물가를 계속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강달러가 되기 때문에 달러 방어하기 위해서 249개 국가들은 어쩌면 자기 국가의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계속 나가기 때문에 미국이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은 계속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아까 이종호 전문가 좋은 말씀하시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어차피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미국은 고강도 긴축으로 인해서 일단은 국가 경쟁 성장보다는 이 70년대 후반 80년대 한번 치욕 같은 일본에게 경제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 우리 말하는 잡초에 완전 풀을 갖다 밟듯이 한번 밟고 가겠다는 어찌 뭐 강한 메시지가 담겼기 때문에 이 한 명의 나라가 249가 이길 수가 있는 부분이 지금 아니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불안한 요소도 많고 하지만 과도한 긴축이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혼란을 얘기하는데 좀 연준이 좀 긴축 속도를 조금 완화해주기를 원하는 낙관론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낙관론은 분명히 상대적인 부분이 반대적인 세력이지만 낙관론은 저는 거의 그냥 희박하다고 봐지고 계속 이 시장은 미국을 주도하여 미국의 패턴으로 해서 미국이 판에 흔들리는 지금 세계의 지금 경제 구도가 걸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거를 지켜봐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관망이 지금은 이 시장에서 제일 큰 시장이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초강도 긴축과 유가 하락, 경계 침체 공포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지금 떠안아야 될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8월 13일부터 지금 오늘 11월 13일까지 한 거의 2달 정도 됐죠. 지금 코스피가 한 4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조정 그냥 바로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한번 차트를 보시다면 알다시피 상당히 좀 과대한 낙폭 과대 구간이 좀 생긴 부분은 이런 구간들이 계속 연이어 이어졌다는 점. 그 점이 상당히 조금 이 시장에서 미국발이 조금 강했다는 점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징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 코스피 종합 지수를 보게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 그때도 한번 과대 낙폭 구간이 있었고 중간중간 한 4번 정도가 지금 이렇게 큰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변곡점을 그리면서 조금 약간 장이 상승했던 구간은 짧아서 가면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 구간을 선정을 해서 들어가서 차익을 나오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진짜 말 그대로 바닥을 다질 부분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미국을 지금 제외한 지금 두 번째 유럽의 경제 금융국가인 영국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했지만 이 채권 시장이 불안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영국에 투자했을 분들이 지금 살아는 판입니다. 그 부분이 있고 영국 30년물 국채금리도 한때 오늘 5%까지도 올라갔었고 20년물 국채금리도 5.2%까지 육박하고 10년물 금리도 4.64까지도 올랐기 때문에
이 영란은행 시장이 개입으로 불구하고도 이 영국의 금융시장은 아직 당분간 계속 꾸준하게 지금 이 시장 미국과 함께 동반하면서 조금 불안한 시장을 계속 갈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 계속 불안하게 되면 근교에 있는 특히 또 독일 같은 경우에도 또 최대의 또 어찌 보면 악영향을 미치고 되거든요. 그래서 닥스 지수까지도 같이 보면 유럽이 도미노처럼 붕괴 현상도 또 같이 연이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시장이 되고 경제 대공황 상태까지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신중론과 낙관론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관망으로서 시장은 그냥 뷰를 봐야 되는 게 저는 제가 봤을 때 현 시점이 제일 맞는 관점이라고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준에서 9월 FOMC에서 점도표를 통해서 밝힌 올해 연말 기준금리는 4.4, 내년은 연말 4.6이었는데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금리를 어제 최인호 전문가가 불러주셨거든요. 5.5%, 내년 금리의 고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연말까지 5.5% 수준으로 금리를 가져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건 지금 명확하게 제가 확인 못했어요. 내년 상반기까지 상반기 고점을 5.5%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계속 G1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역습하는 중국 혹은 러시아 이런 세력들을 저지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 재편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고강도 긴축이라는 점에서 일단 뭐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과연 이 대공황이나 경기 위기까지 가는 걸 미국이 볼 것인가? 그래도 더 고강도 고통의 긴축을 추진할 것인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그마님께서 금리 인상은 거진 로드맵이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점도표 말씀드렸고요. 근데 최인호 전문가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에 경기의 하방에 따라 바닥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게 의미 있는 거 아닐런지요. 지금은 큰 의미를 두는 게 점점점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경기 침체의 강도,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의 바닥 누가 잡아줄 것인가? 2탄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라고 보시면 초록불, 배터리라고 보시면 노란불, 가치주라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면 됩니다. 시장의 바닥을 누가 잡아줄 것인가? 이 가운데 없으시면 꺼주셔도 되고요. 아까 신상원 전문가는 기존의 주도주가 바닥을 어떻게 잡아줄지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 어제 방산주가 시장의 바닥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주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반도체, 배터리, 가치주. 왜 이 세 가지를 꼽는가 하면 이 세 가지 종목군들의 의미 있는 움직임들 나오는데 이게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되돌림인지.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 관련 주식에 큰 강세가 있었고 삼성전자는 크진 않아도 고개 들어줍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배터리주들 그 밖에 종목군들 움직임 주목되고 있죠. 가치주 같은 경우는 제가 롯데케미칼과 해운주를 한번 좀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민감주인 해운주 가운데 오늘 흥하해운의 강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고개를 들어줍니다. 자, 의견 확인해 보시죠. 시장의 바닥은 누가 잡아줄 것인가? 반도체는 초록불, 배터리는 노란불, 가치주는 빨간불입니다. 이정호 전문가, 신상원 전문가가 초록불 주셨고요. 최인호 전문가가 노란불 주셨습니다. 가치주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증권사에서는 뭐 기사도 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2, 3년 동안 가치주 장세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증권가에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라는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우리는 좀 숨통을 틔워줍니다. 배터리도 그랬고요. 그 IRA 법안에 대해서 고려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서 나오는 수출 금지에 대해서 1년 유예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정우 전문가님? 네, 반도체로 잡았던 거는 바닥을 잡았다는 거는 반도체가 좀 오른다라고 한다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저는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반도체가 어떻게 본다라면은 전 세계적으로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말은 뭐냐?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제는 뭐 사람들의 소비 심리나 이런 부분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들의 투자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좀 살아나야 전체적인 시장이 좀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2차 전지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뭐 약세장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섹터는 뭐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치주는 요즘에는 그냥 솔직히 잘 안 보고 있습니다. 안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신라젠 상한가 같네요 라고 글 주셨어요. 앞산솔님, 현혹되지 마시라고 아까 신상훈 전문가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늘무사님께서는 영국은 정부와 영란은행이 엇박자 내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시장의 바닥을 누가 잡아줄 것인가? 반도체라고 보신 신상훈 전문가님. 예, 그럼 반도체는 시장이 좀 좋을 때도, 그러니까 덜 나쁠 때도 좋을 때라고 표현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죠, 지금은. 그러니까 덜 나쁠 때도, 지금 이 나쁜 상황에서도 계속 바닥을 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정호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필요해서 경기가 이제 좀 침체되는 게 좀 완화되고 올라갈 때쯤 되면 반도체가 여러 군데 이제 활용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바닥이 그 신호에 맞춰서 같이 올라올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바닥을 더 떨구지 않으려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가 일단은 살아나는 시점을 한번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바닥은 반도체와 배터리의 합작품이 될 거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채팅창에 지금 오고 계시지는 않는데 우리 시청자분 가운데서 반도체만 포트를 구성해서 계속 사담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반면에 배터리를 보신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 네, 저는 배터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크게 보는 게 실적. 모든 업종에서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 심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를 거야. 당연히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오를 건 기대 심리가. 기대 심리가 제일 강한 게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실제로 롯데케미칼과 지금 일지 머티리얼스가 지금 2조 5천억이라고 인수 안 됐는데 거의 2개가 더 올랐죠. 2조 7천억이 되어버렸죠. 거의 2천억이 더 올라가지고 이제 다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M&A 시장,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저가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5대 대기업들이 이제 실질적인 가치가 성장성이 되게 높은 이제 업황이나 업군들의 2차 전지 소재 장비부터 시작해서 많이 지금 뛰어든 시장에 많이 지금 흡수하려고 지금 많이 지금 내고도 많이 벌리는 거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어찌 보면 저는 상승세에 조금 기대감에 조금 주가의 흐름을 변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좀 봐지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좋지만 지금 여러 가지 가이던스나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실제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해서 세계 시장에서 D램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일단은 폭락 수준, 달러는 오른데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면 괜찮은데 하락까지 맞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소재 부품을 가지고 만드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판가도 다 제대로 일단은 활용하지도 못하고 지금 강달러 세에 어찌 보면 상당한 수입권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달러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반도체는 여러 가지 얽히고 섞여 있는 구조적인 부분이 좀 많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차 전지가 이게 배터리 산업 쪽이 우리나라 시장을 다시 한번 슈팅을 한번 올 수 있는 포텐을 터질 수 있는 구간에 일단은 길목에 서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네, 바닥에서 열일하는 섹터는 기대 심리가 살아있는 배터리가 될 것이라는 실적과 포함해서요. 실적까지도 뒷받침되는 배터리가 될 거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 코멘트 볼까요? 지금 시장은 기대심은 정말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CPI 전까지 소강 상태라는 이정호 전문가의 코멘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까지면 소강 상태가 끝날까요? 저는 좀 약간 긍정적인 멘트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소비자 지수가 예상치 하는 게 8.1% 정도입니다. 전월이 8.3%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약간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먼저 차트를 보면서 말씀해드린 게 제일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6월달 이후로는 어떻게 본다면 CPI 발표 이후로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왔고 7월달 때만 CPI 발표 이후로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8월달, 9월달 이때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올랐던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어떻게 본다면 바닥 다지는 신호를 줬다. 보조지표인 RSI로 보시면은 감해도 구간까지 내려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나서 그 다음 CPI 발표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반등했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지금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라면 8월 달 그리고 9월 달에 나왔던 CPI 그때 흐름이랑 조금 더 다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인 줄어드는 모습인데 이번 10월 달 들어와서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올라가지고 있다.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은 어떻게 본다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이때까지 나왔던 8월달, 9월달 CPI 이때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CPI 발표 이후로 우리나라 증시가 그리고 미국 증시가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행보 구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번 CPI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오늘 매수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결과를 보고 들어가시는 게 더욱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기존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만 들고 가시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PI 발표 수치가 예상을 밑돌든 웃돌든지 간에 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수치가 시장의 기대를 밑돌지 웃돌지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장의 흐름을 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능성을 예상을 해주셨던 근거는 뭐 단기의 낙폭과대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런 시장이 어떻게 본다면 감해도 구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거래량은 증가되고 있다. 그 전에도 어떻게 본다면 7월 달에는 실제 예측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CPI가. 근데 그래도 시장에 어느 정도 분위기는 만들어줬다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미국장도 어떻게 본다면 거의 바닥권까지는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CPI가 예상치보다 너무 높게 나왔다라고 해서 크게 떨어진다 이런다라고 한다면 너무 패닉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막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CPI 발표 오늘 밤에 있습니다. 내일 반영을 하고요. 그러면 새로운 한 주가 또 도래합니다. 다음 주는 CPI 악재 혹은 이 재료, CPI 재료를 털고 우리 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시면 초록불이고요. 다음 주 한 주간 하락을 예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CPI 발표 이후 10월에 세 번째 주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시면 초록불, 하락 예상하시면 빨간불입니다. 방향이 없을 것 같으면 노란불 주시면 되고요. 세 분 의견 보겠습니다. 세 분 신상원 전문가 노란불 주셨고 나머지 두 분이 초록불 주셨는데요. 의외네요. 최인호 전문가님. 방송인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죠. 방송용인가요? 아니, 방송용 초록불인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맞습니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 관망을 하면 내가 볼 수 있는 뷰 자체가 짧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그냥 다시 대처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대응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그냥 관망을 하고 노란색이 맞는데 저는 그냥 긍정적인 신호로 그냥 메시지로 그냥 어찌 보면 시장에 왜냐하면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에 지금 많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 시점에서 어찌 보면 방향성적인 부분에서 이게 좋아졌으면 하는 생각에 저는 녹색을 눌렀습니다. 네, 그렇지만 관망 모드를 이어나가자고 초록불 두 분이 모두 얘기를 해주셨고 신상원 전문가님 노란불이시네요. 네, 뭐 잘 나오든 안 나오든 크게 의미 있는 그 수치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내일 금요일 시장 그리고 한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좀 약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하락을 멈추는 그러니까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제자리일 것 같아서 노란불을 선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8주 만에 반등한 우리 시장도 오늘 이번 주는 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제자리 걸음을 신상훈 전문가는 예상합니다. 강한 코멘트였고요. 이어서 추천주 동향 신은석 캐스터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국내 증시도 긴장감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혼조세로 출발한 우리 시장, 현재는 낙폭을 키워가면서 코스피는 2180선을 이탈했고 코스닥은 650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이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소식에 알루미늄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고요. 신라제는 2년 만에 거래를 재개한다는 소식에 바이오주들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에 52주 신저가를 경신한 네이버를 비롯해서 플랫폼주들 그리고 게임주들까지도 약세 보이고 있는 오전장 지나고 있네요. 네, 대부분 업종이 하락하는 시장 속에 오늘 강한 녀석들 티켓은 쉬어갑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최인호 전문가가 티켓 4장으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밑을 바짝 쫓는 두 전문가죠. 신상훈 전문가와 신기수 전문가가 각각 티켓 3장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정우 전문가와 윤겸 전문가가 각각 티켓 2장씩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러면 오늘 강할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런 장에 추천주 내기도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갈 길이 정말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정자에 좀 쉬었다가 가죠.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전문가들의 의견, 시장의 상황들을 말이죠. 자, 그럼 오늘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세 분이 공략을 하시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가 하나기술, 최인호 전문가 STX, 이정호 전문가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운데서 시장의 바닥을 반도체가 잡아줄 거라고 하셨던 신상원 전문가, 배터리 주식을 가지고 와주셨네요. 하나기술 알아볼까요? 네. 반도체주를 가져오셨을 거라고 다들 예상하셨을 텐데. 네. 하나기술은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전공정 턴키 수주가 가능한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는,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또 재무제표도 지금 상반기, 1분기, 2분기 이렇게 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제 실적 회복을 하는데 좀 약간 동기부여가 돼서 올라갈 것 같고요. 또 굵직굵직한 이제 2차 전지 해외 수주도 본격화되고 있고 또 폐배터리 장비까지 기술적으로는 이제 선도 기업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은 더 좋아질 거고 최근에 시장은 뭐 계속 안 좋은데 그 와중에도 기관들이 조금씩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한 3, 4일 정도 매수가 좀 진입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도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외국에 이제 프레이어사라는 그쪽에 이제 수주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주 잔고가 한 1,800억대, 2,000억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외국 기업에 이제 수주가 된다면 수주 잔고는 껑충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바닥을 좀 횡보를 하다가 큰 거래량과 함께 상한가 한번 시세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조정 구간을 이렇게 거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바닥을 다시 저점을 지지하고 올라오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시장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견조하게 버티려는 의지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가격은 지금 현재가 이하에서 충분히 그냥 진입 가능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를 59,000원 잡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면 신고가도 계속 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매출이 기대되기 때문에 한 84,000원 정도 잡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기술 국내 2차 전지 장비의 강자, 폐배터리 기술력의 강자로 신상원 전문가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장비, 전 공정의 장비를 수주할 수 있는 턴키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설정하고 있는데 현재가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매매 참고를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84,000원, 손절가는 59,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지주사주에 빠지신 것 같아요. 최인호 전문가가 간간히 지주사주 가지고 와주시는데 STX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주시죠. 네, 일단 전문 무역 상사고요. 지금 계속 세계 3대 지금 니켈 광산이
이게 암바톤이 그쪽에 그 니켈 강산에 1%의 지분도 가졌다는 이슈도 있고 그 제로 소멸이 될 가능성이 지금 되게 빠릅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다른 일단은 여타한 또 아르헨티나에 또 여러 또 광산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시장이 좀 빨리 변해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액화용 수소 밸브를 개발해가지고 이번에도 한번 주가 한번 크게 상승폭을 키워놨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오늘도 흥화해운도 오늘 올라갔고 좀 올라가는 거 봤을 때 해운 물류 쪽 사업들을 또 같이 하는 또 회사다 보니 원자재 수출입도 통과하는 어차피 지주사 역할을 하는 톡톡히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업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시총이 좀 낮고 탄탄하고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반응 속도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크게 보지 않고 이게 조금 짧게, 그러니까 단기 차익을 충분히 노릴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는 이 재료가 뉴스플로가 많이 깔려 있는 재료가 아직까지 소멸되지 않다는 걸 좀 느껴가지고 가져왔고요. 일단 목표가는 일단은 5,000원을 한번 그냥 잡고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조금 주가가 4.38% 현재 시간 빠졌는데 지금 4,150원입니다. 현재 가격이에요. 그래서 현재 가격에 충분히 진입 가능하고 손절가는 3,500원 구간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평선 구간으로 봤을 때는 21평을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크게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좀 무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시는데 전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구간은 좀 손절가만 잘 잡고 가시면 조금의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고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아침에 조금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아까 봤던 하나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이 구간에서 한번 바닥을 탕 치고 올라선 강한 면모를 한 차례씩 보여준 종목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STX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페노션을 할인에 팔았잖아요. 예. 네. 근데 또 물류업 하고 있어요? 네, 이 회사는 원래 전문 무역 상사입니다. 원래 원자재, 에너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지금 또 수급이 또 겨울 되면 호란되면 또 STX는 또 같이 또 연관되고요. 그 다음에 뭐 조선 기자재 회사라고 또 어찌 보면 분류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계 엔진 해운 쪽에 관련되어 있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리조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STX 리조트도 하고 있고, 뭐 선박 관리하는 그 STX 마린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원래 지주사가 좋은 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여러 가지에 같이 묻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묻어가는 경우. 그래서 원래 장이 좋을 때는 좋은 센 종목들이 강히 유의하지만 지금같이 약간 남을 좀 시장의 좀 플로우를 봤을 때 좀 이렇게 눈치 보기 장세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워낙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STX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올라갈 거라고는 믿지는 않지만 네. 어느 선까지는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5,000원까지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주사이자 돈 되면 다 하는 업체가 바로 네, 무역상사입니다. 예. 그런 쪽에서 시장에서 지금 원하고 있는 쪽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네요. 에너지, 친환경 등등의 재료들 확인해 봤습니다. STX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3,5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정호 전문가가 엄선한 종목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인데요. 태양광주, 이 종목 정말 잡을 수 없었던 종목인데 최근 흐름 어떤가요? 이제 잡을 수 있는 흐름까지 왔고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왔다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태양광 모듈 업체인데 매출 비중으로 보자면 한국 그리고 유럽 쪽으로 거의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쪽으로 매출이 계속적으로 안 나왔던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물류 차질 과정이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점점 더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실적에는 더욱더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전체 매출로 본다라면은 미국향 매출이 거의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10%까지만 올릴 경우에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10%에서 20%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올린다라고 한다면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런 장에서도 외국인 수급은 계속적으로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태양광 셀 모듈 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이번 연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년도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연도는 유럽과 한국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벌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차질 이런 부분이 해소되고 미국향 매출이 더욱더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진입가는 지금 가격대인 61선 부근에서 진입을 하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5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8만 원 정도로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PER이 한 자릿수라고 합니다. 8배, 9배 수준 외국인의 수급 들어오고 있는 태양광주,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 5만 원 선 제시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아리백 가입하죠. 신재생 에너지 100% 목표로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실정이 올 수도 있겠죠. 자, 오늘 공개 방송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님. 네, 뭐 시장이 안 좋아도 매일매일 오늘 시장이 내가 어느 시장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이 좋아졌을 때 그 인내심으로 여러분들이 손실을 회복하고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겹고 보기 싫은 시장이어도 한번 정리하고 가는 의미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오셔서 고민 상담들 많이 하시고 같이 한번 볼만한 것들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정리 매일매일 해 나가겠다는 의지 보여주셨네요. 신상원 전문가 4시 반에 공개 방송 있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강한 녀석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